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4월 1일 금요일이죠. 어느덧 이제 그 월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이제 월이 하나 더 바뀌면 이제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참 길게 느끼지긴 하는데 꾸역꾸역 뭐 날짜는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부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이름만 계속 부르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성렬이 형 하려니까 음절도 또 4개고, 또 원래 우리나라 뭡니까 글자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성이 있는, 특히 종성이 있는 글자는 뒤에 초성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제 순화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호칭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주 발음이 쉬워요. 이거는 받침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들도 3음절이고, 토끼형으로 하게 됐습니다. 토끼형으로. 왜 토끼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아마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호칭을 그냥 토끼형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다들 이제 보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종편에서 이제 제대로 물었습니다. 물었고,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죠, 판이.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대응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일이 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막 물어뜯으니까 변명이랍시고, 대응이랍시고 어설프게 한마디를 툭 던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언론은 계속 이제 또 물어뜯는 거죠. 어제 제가 아마 9시인가 TV조선에서 하는 뉴스 프로인 것 같은데, 아마 앵커가 신동욱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도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TV조선. 이 TV조선이라는 거는 단지 종편 TV조선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TV조선뿐만 아니고 채널A도 마찬가지고 JTBC도 마찬가지고 종이신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TV조선 사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땡땡. 어제 신동욱이가 이제 한 꼭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부인의 옷값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실 저희 언론도 고민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청와대의 장인 A씨의 딸인가? 아들인가? 취업을 했다고 했죠. 취업? 이게 조중동의 힘입니다, 힘. 참 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사악한 놈들입니까? 차라리 이 멘트를 다 빼야죠. 이게 뭡니까? 우리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계속 걔도 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니까 그냥 네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
이걸로 지금 정편이, 조중동이 100년을 먹고 살아온 겁니다. 100년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MBN, 채널A, JTBC, TV조선, 연합뉴스, 뭐 아직 빨갱이 MBC, YTN이나 이쪽은 좀 아직 덜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 화면을 돌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각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선데이 서울,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뭡니까 그 정치 선데이 서울이라고 종편 조중동이. 이 말은 우리도 뭐 이렇게까지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아이고 저 윤석열이 저 토끼 형은 보니까 아무리 물어뜯어도 반응도 없고, 그리고 곧 있으면 취임할 건데 더 물어뜯다가는 우리가 진짜 돌림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네가 나중에 우리 토끼 형하고 협상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이리 된 거 그냥 너는 지금 토끼 형한테 우리가 바치는 재물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리고 뭐 언론, 솔직히 이거는 언론 아닙니다. 말씀드린 유시민이가 말했듯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조중동은 독극물 맞아요. 특히 이제 종편이 그러니까 그 이명박이 그 새끼도 참 이렇게 해주면 아마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진짜 대가리 나쁜 새끼지. 지가 만든 종편에 쳐맞고 뒤졌잖아.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종이신문일 때는 그나마 반쪽이었는데 종편으로 TV까지 진출하면서 완벽하게 양날개를 얻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명박이 날아가고 박근혜 날아가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까지 날아가잖아. 이게 얼마나 사악한 멘트입니까, 이게. 저도 어제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이 멘트가 나오는 순간, 와, 참 이 새끼들 진짜, 어떤 형태로든 이거 없애야 되는 새끼들이 맞구나.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로 이때까지 행세하고 다녔던 거예요. 대통령이 올라오면 누가 뽑히면 아니면 대선 기간 중에 부르다가 야, 니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종이 신문일 때도 위세가 등등했는데 종편까지 TV에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니까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걸 지난 10년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정권 초라가지고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종편에서 이렇게 안 떠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아니고 조중동이, 종편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정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큼 기고만장해가지고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한 2달 조금 더 전에 1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 물론 자기는 그냥 미국 같은 나라는 보도를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망하는 데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솔직히 흘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언론노조까지 얘기를 했고요.
막판에 언론노조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유세장에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이게 정편의 조중동의 위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 이런 사악한 짓거리를 이때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용석이, 박근혜, 유영아. 이 종편의 이 기술에 강용석이가 걸리면 강용석이 무사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인만 빨아라. 코인만 빨아라. 종편이 지금 아마 나오라고, 꼭 경기지사 후보가 되라고 지금 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조중동이, 종편이, 당가, 김가, 홍가가 반드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어서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까지 다 묶어서 다 날릴 수 있거든. 이 위력을 모르고 그 구독자 이제 90만 좀 넘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저도 잠깐 이제 뭡니까 저기 5년 전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약간의 팬덤이 좀 형성됐습니다. 제가 그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극렬 팬덤이 1% 정도? 총 구독자 수의 1% 정도는 극렬 팬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극렬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고 빨아줄 수 있는 정도가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으로 치면 5%면 얼마입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세상을 다 얻은 줄 알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지금 유튜버들 보면 딱 지금 그 형태들이에요, 그 형태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교주화 되는 거예요, 교주화. 제가 늘 그래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없으면 아마 미치나 봐. 그 종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안 믿는데 이런 식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이 종교를 만들어. 이재명교, 문재인교, 박근혜교, 가세영교, 신의 한수교, 뭐 황향수교, 정규제교. 이게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한 몇만 명 정도가 막 그 신체를 떠받들어 주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교주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종편 조중동의 힘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거기에는 사실이고 거짓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대면 진짜 죽는다니까. 지금 이 종편의 이 사악함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금 말씀드린 거의 사이비 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해도 절대 누가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박근혜처럼 쥐가 등신이라 가지고 그런 조사칠에 자빠져 놓고도 왜 자기가 자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내 나라인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서 내가 물려받았는데 저 역적들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는 문고리 2인방. 강용석,
유영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정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은 맞아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개판으로 한 거야. 다대표님이 이전부터 했던 말이 있었어요. 박근혜 딸한테, 박정희 딸한테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다대표님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정치를 어쨌든 20년을 했는데, 또 대통령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가 나쁜지 정치적인 감각 자체가 아예 제로예요, 제로. 학습을 하고도 못 깨닫잖아. 자기는 그냥 박근혜 지금 머릿속에는 그냥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분풀이를 해야 된다. 내가 다시 저 여왕 자리에 올라야 된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그 박근혜는 평생을 꿈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 대통령이 되면서 그 꿈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나라, 딸인 내가 제대로 이어받았다. 이것도 내 거.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아니, 저 토끼 형처럼 머리나 좋았으면 머리도 더럽게 나쁜 년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조작질에 모가지가 갈아놓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 토끼 형은 이쪽에 대한 어떤 처리 방안도 분명히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애초에는 아마 박근혜한테 명예회복 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얘기 어떤 식으로든지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한테 해당되는 명예회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씌워졌던 조작된 그 프레임을 벗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데 뭐 명예회복 할게. 그다음에 사법적으로는 다 끝났고. 그러면 그걸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요 조중동하고 요 종편을 다 날리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윤석열한테 지금 우리 토끼 형한테 지금 대들고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토끼 형 계획이 이번 주에 전국 투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중요 거점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광주, 부산, 대구 정도? 그러니까 축도시장에 갔다가 가든지 뭐 사지에 들렀다 가든지 분명히 그 계획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 나간 년이 뺀질 나잖아. 어찌 이리 지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지. 정말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지 참 진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관련된 거죠. 박주선이 취임식 때 박근혜를 최고예우로 초청하겠다. 그리고 MB도 사면돼서 참석했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이게 또 어떤 우리 토끼 형이 어떤 얘기를 이제 대신한 거잖아요.
최고예우, 최고예우. 취임식에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듯이 우리 토끼 형은 절대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욕을 하거나 상대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나 절대 안 합니다. 이때까지 항상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대표 형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잠깐 접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건 천성이야, 천성.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은 자신의 천성하고 본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상대를 연맥이는 방법 중에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시발저발 욕을 하거나 막 뭐 두들겨 패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나 국힘 이런 멍청이 새끼들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었으면 뭐라고 논평을, 지금 청와대가 대응하듯이 옷값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또 뭐 논평을 내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싸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토끼 형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상대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 자체를 안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최고예우로 취임식 초청한다. 이랬는데도 뭔가 반응이 없으면 뭐 박근혜 쌍년 되는 거지. 원래 쌍년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입니다. 이게 우리 토끼 형이에요, 토끼 형. 다시 적으면 토끼 형. 토끼. 그리고 MB도 사면대 참석했으면 이건 또 이제 저기 문재인한테 이제 지금 앞님 걷는 거잖아요. 3년 시키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가 우리 토끼 형이 지금 계속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암시입니다, 암시. 모든 말과 행동은 취임하고 용산 집무실 공사 완료되고 그쪽에서 업무가 시작되면 이렇게 할 거라는 모든 그런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대표 형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바보라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대신에 제 인수위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회의도 하고 하는 그 몇 명은 지금 아마 무시무시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안철수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때까지는 진짜 바본가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에 있는 그 한 몇십 명 정도 하고 다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박근혜도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박이도
3위는 뭐 어떤 형태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랬잖아요. 그 전직 대통령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지금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총 3명밖에 없잖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일단 뭐 보면 뭐 명박이가 그래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저기 청와대 쪽에서도 더 이상 목리 부리다가는 안 되겠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에이 그래도 좀 분당치 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대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청와대 놈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씨 에이 나도 그냥 못해줘 씨 해가지고 계속 목리 부리고 또 찔끔찔끔 그만큼 진짜 추잡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것밖에 됩니까 그게? 또 같은 똑같은 뉴스죠. 유형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출사비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회장 참 저기 아예 대놓고 그냥 윤석열이 토끼 형한테 반기던 거 아니에요 이게 대놓고 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거는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나 죽여줘. 물론 자기들은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같이 눈치 빠른 인간들이나 윤석열이 듣기에는 나 빨리 죽여줘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자기가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 앞에서 보니까 그래 뭐 11시쯤인가 박근혜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뭐 왔다. 이게 그냥 내시라는 얘기하는 내시. 나 진짜 황관. 그 십상시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되던 그 시점에. 이거 똑같잖아. 십상시 뭐 문고리 3인방 계속 조리돌림 당하다가 칼 맞고 뒤져놓고 5년 동안 그 차가운 깜빵에서 5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느끼고 배운 거 없이 또 5년 전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내시. 그리고 유영아 얘도 뭐 생긴 것 자체도 솔직히 딱 봐도 좀 내시처럼 생겼잖아요, 솔직히. 줏대 없이 그냥 느낌이 딱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박근혜 허락받고 나왔다. 이 얘기가 이, 윤석열이가 해석하고 그리고 전화 저기 다대표님이 해석하는 거로는 나 좀 죽여줘. 빨리 죽여줘. 살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단종은 그 상황으로 물러나 있을 때 1차 단종 보기 운동 단종은 전혀 거기에 관여도 안 했고 몰랐습니다. 그냥 그 권력에 미친 새끼들이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유폐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기 운동한다고 깜짝대다가 그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두 번 다 단종은 관여 안 했습니다. 그래도 죽었어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예 대놓고, 야, 내가 원래 여왕이니까 그만큼 예우하고 적절한 시기에 나 다시 복위할 거야. 지 입으로 이게 떠들고 있는 거냐. 그래, 나 죽여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시작을 누가 했든 간에 결국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정말 박정희의 딸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복을 빌어야죠. 그리고 어젠가 이준석이 생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토끼 형이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를. 그래 이제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그 케이크를 가보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 케이크 중에서 가장 단순한 케이크라고 할 수 있죠. 이 뭐 생크림 쫙 발라져 있고 요 위에 딸기죠.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색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색이라고 합니까? 그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죠. 딸기가 일곱 개고 뭐 다른 거 없고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이 생크림 쳐발라져 있는데 그 하얀 눈 위에 새빨간 딸기 이러니까 보통 이제 그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하얀 눈발에 그러니까 하얀 눈발에 이제 카메라가 가 있죠. 그리고 칼로 싱그는 소리가 나면서 피가 하얀 눈 위로 튀죠. 선열이 낭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7개. 어젠가 그 가세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7억 줄게 덮어줘. 이게 지금 윤석열 쪽으로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이 케이크를 토끼 형이 직접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토끼 형이. 딱 느낌에, 이제, 다대표님하고 이견이 있었어요. 7억. 그래서 7개? 근데 이제 다대표님은 떡을 7번? 떡을 7번? 떡을 7번? 뭐 정확히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딸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하얀 눈. 내 카메라가 가 있고. 빨리 목을 베라! 네 놈! 칼을 빼들고 피가 하얀 순백의 그 눈 위로 시뻘건 피가 촥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눈치가 없으니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없으니까. 그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어떤 말과 행동은 전부 가 암시라고. 보세요. 얼마나 색상이 대비가 됩니까? 보시면 하얀 백설의 눈 위에 빨간 서늘이 낭자하지 않습니까? 7억? 7번? 좋아하죠. 이런 쓰레기 새끼가 깡패 새끼한테 목숨 구구라고, 그 문재인이 같은 새끼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그 송영길이 같은 그런 쓰레기 새끼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새끼가 아직도 우리 토끼 형한테 거의 뭐 하대하듯이 하고, 악수도 그냥 한 손으로 하고, 토끼 형은 양손으로 하는데, 이게 그래 어제도 말씀드렸지, 소위 보수라는 것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 쓰레기라는 게 쓰레기. 보수의 원래 의미는 쓰레기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우파는 쓰레기야, 쓰레기.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어제, 또 우리 토끼 형이 국힘 초선 7인가 5천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말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잘하는데, 국민의힘은 관료나 학자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홍보나 선거전에 익숙하지 않다. 얌전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표현, 단어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토끼 형 이거 지금 벌써 한 30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욕이라니까, 욕. 그 아마 제 생각에, 아까 다대표님이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아마 그래, 이렇게 하고 오찬하고 나와서, 이게 얌전하고 착하다고 하니까, 그 7명이 아마 밥 먹고 나오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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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께서 우리 보고 착하고 얌전하대. 우리 이거 칭찬해준 거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칭찬한 거 맞아. 아, 기분 좋은데, 우리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술 처먹으러 갔을 것 같아, 이 새끼들. 아, 오늘도 이 뭐,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맞다니까? 욕인지, 칭찬인지, 도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런 간첩 쓰레기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토끼 형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선인까지. 이순신보다 서너 배 뛰어난 인물이라니까, 우리 토끼 형. 적어도 이순신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놈들은 없었잖아. 그 군사들 중에. 그리고 판옥선도 12척이나 있었고. 근데 이거는 기껏 그래 오리배인데, 그 오리배도 돌기가 불했더만은, 씨발 반대로 졸라게 져서대고 있는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미치람대를 격침시킨 거예요. 미치람대를. 이거 분명히 그래 이 7놈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제 그래 오찬하고 나서 서로 저들끼리 아까처럼 대화했을 거예요. 야, 우리 칭찬한 거 맞지? 칭찬받은 거 맞지? 우리 잘한다고 칭찬받은 거 맞지? 그래서 빨리 이 새끼들은 저기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잘한다는 게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착하게 얌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 얘기한 거 맞지? 맞아, 맞아, 맞아. 기분 좋은데 한잔하러 가자.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말, 우리 토끼 형만 보고 있으면 전혀 걱정이 안 돼. 근데 이 쓰레기 새끼들 얘기를 듣거나 면상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온갖 개쓰레기들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토끼 형을 갖다 물고 뜯고, 뭐 유튜브라고 하는 새끼들. 분석도 좆도 못하고, 평론도 그냥 개그치 하는 새끼들이, 물고 씻고 뜯고 맛보고, 그게 보수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들의 수준이라고. 느끼는 게 없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쓰레기로. 그리고 오늘 국민통합위 회의에 모두 반으로 한 거죠. 토끼형. 토끼형. 지금은 전시다. 전시. 전쟁이라는 얘기죠. 전쟁. 이게 단결 통합 없이는 위기 극복 불가능이다. 이 얘기도 지금 파악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리셋 코리아가 우리 토끼 형의 목표인데, 이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딴지를 걸거나 회방을 놓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는 놈들은 모조리 돌이게 날 거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또 그 얘기를 했어. 보세요.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세력, 우리가 막아서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얘기했던 민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그 외에 지금 현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위시한 주사파 세력.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서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왜냐? 전시잖아, 전시. 그럼 전시 상황이잖아. 전시 상황에서 돌기가 앞으로 했는데 못 가겠다고 뻗대거나 안 된다고 하는 새끼들 다 총살이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전시다. 내가 지금 이걸 할 건데 내가 돌기가 앞으로 했는데 만약에 뻗대거나 방해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는 놈들 다 총살시키겠다. 그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를 알아듣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다 죽이겠다는 암시라니까, 암시. 아이씨. 내가 저쪽으로 돌기갑으로 목표를 딱 저기로 해놔놓고 돌기갑으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저항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하는 새끼들은 다 총살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저 소위 보수 유튜버고 뭐 유재일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민주노총하고 지금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 4, 5, 6월 달이 이제 자기들 대목이니까. 와, 큰일 났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우리 토끼 형은 이거 바라고 있다니까. 이 말했잖아. 지금은 전시라고. 내가 사령관이다.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지금 전시니까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만약에 돌기값을 했는데 뻗대는 새끼들은 다 총살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 김한길이가 어떻고 박주선이가 어떻고 뭐 과거 청산이 되겠냐? 아니,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다 죽이겠다고. 와, 참 씨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씨발 헛소리나 해갖고 참 기가 차서 진짜. 또 한 번 말하죠. 그게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니까,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마지막에 정규제 같은 그런 쓰레기하고 인터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유튜브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해놓고 또 5년 만에 나와가지고 또 저 가세현, 저 쓰레기, 기생충하고 또 붙어가지고 뒤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진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진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 길로 갔다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걸 뻔히 보고 거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한번 뒤져놓고 또 그 길을 가. 또 그 길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뜯어고쳐야 돼요. 처음 사기를 당하면 사기친 새끼가 100%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반반이 돼야 돼요, 반반이. 그리고 세 번째면 사기 당한 놈 100. 아니, 똑같은 수법에 사기를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그 사기친 놈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사기 당한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기 당한 놈을 처벌을 해야 돼. 원래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은 수법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사기 당하잖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길을 갔다가 한번 뒤져놓고 또 그 길을 가. 분명히 함정이 앞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 정말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진짜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단 하나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만 배운다는 거.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그 암시 준 게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저 사무실 인수위원회 밖으로 나오면서 차를 타기 직전에 기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4월 3일 날 제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능심스럽게 또 그랬잖아요. 아니 2월 달에 제주 가서 내가 니들한테 그랬잖냐. 당선되고 4월 3일 날 찾아오겠다고. 이게 몇 가지를 암시하는 겁니다.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놈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소통을 너희들하고 하겠다. 그 오늘처럼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니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니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겠다. 응해주겠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암시한 거예요. 이 행동으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뭐, 용산 집무실, 늦어도 석 달 정도 남았죠? 석 달 정도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아마 7월부터는 이제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층에 브레스센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이 딱 그 이제 용산의 집무실이 완료되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건 소통이 아니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기질이지, 사기질.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할 건데 미리 예행 연습을 좀 하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수위 그 사무실 1층 사무실 다 비우러 인수위원들 다 쫓아낸 게 그러니까 야 씨발 내 예행 연습해야 되니까 다 나가 씨발만 기사들 여기 다그 자리 만들어서 기사들 다 앉혀. 저 쓰잘데기 없는 인수위원들 다 나가 임마. 예행 연습하게 새끼들아. 이거라니까. 근데 이것도 전혀 어느 누구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게 눈에 안 들어오지? 끊임없이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그냥 바보라고 생각. 계속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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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그러니까 뭐 우리 토끼 형을 지켜줘야 된다고. 아유 병신육갑 하고 있네 이 씨발. 그냥 주둥이 치닥치고 있어 그냥.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 아유 씨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디에 저 수준도 진짜 저 밑바닥인 저 빨갱이 새끼들 똥꼬를 핥아주고 있는 새끼들이 무슨 씨발 아유 이 그냥 그리지거리지 않게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만 가 뒤에서 한심한 것들아. 뭘 니들이 뭘 한다고 지키기는 씨발 아이고 이 그냥 조용히 주둥이 치닥치고 그 지켜만 보고 있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씨 이거 보니까 이게 그 2월 15일 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마지막 부산에서 그 처음 보였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고. 행복해하는 거. 딱 보세요. 진짜 이 보세요. 이거 입막 벌리고 이 진짜 이 짓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정말 환하게 진짜 뭐라고 합니까? 티끌 없는 애기의 그 웃음소리, 웃음 같은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이 어퍼컷을, 이 똥굴리가, 어이구, 잠깐만요. 아씨, 잠깐만. 일단 이현주 이런 똥굴리는 치우고, 이 조경수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얘도 치우고. 아씨, 보기 싫은 새끼들. 다 치우고, 다 치우고, 다 치우고, 다 치우고. 아씨. 얼씨,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 딱 보면, 이 보세요. 이 바블리고 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 표정이야.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날 딱 보면서, 야, 저게 이 짓을 하고 싶어가지고 30년을 어떻게 참았냐고. 마이크 들고 내가 혼자서 떠들어대는 거. 그 마이크 들고 내가 대중 앞에서, 우와, 내 쪼대로 한번 시부리 보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30년을 어떻게 참았는지.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이 아줌마도 좀 치우고. 그게 30년을 참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 살았다는 거. 마이크 들고 대중 앞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세요.
마누라 밥 안 해줘도 된다. 아싸. 하나. 마누라 장소리 안 들어도 된다. 아싸. 두 번. 마이크 잡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말 떠들어도 된다. 세 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나 대표님은 못하다니까요. 윤석열은 우리 토끼 형만 보고 있으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치우고 아우 이런 똥꾸리 같은 년 아우 이 새끼가 다 대표님이 지역구잖아. 아씨 다 대표님인데 이 새끼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지금. 이 국회의원감도 안 되는 새끼가 국회의원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5선이나 아유 정말 참 한심했어 이씨 아유. 아무튼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둥이 치닥치고 있어 그냥. 뭘 지켜준다고 지랄이야. 뭘 지켜줬는데. 그리고 방해만 되니까 그냥 조용히 나대지 마. 함부로 나대다가 뒤져.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응?